안녕하세요. TV 속의 TV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미영입니다. 지난 3월 18일이었죠. MBC 강원 영동이 봄 개편을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발빠르게 지역 현안을 전해주었던 뉴스토크 말썽과 실력 있는 인디밴드의 공연을 볼 수 있었던 문화 콘서트 난장이 폐지되었고요. 한동안 방송이 중단되었던 생방송 강원 365와 어르신들의 좌충우돌 재능기부 도전기 나이아가라 시즌2 그리고 독특한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다큐 나는 산다가 다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4월부터는 귀촌 정보와 함께 귀촌인들의 삶을 다양하게 보여주었던 문지방이 폐지되고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해주는 매거진 프로그램 7번 국도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MBC 강원 영동이 지역민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V 속의 TV 시청자 의견 코너 VCR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월 넷째 주와 3월 첫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고성군 수협이 지난해 9월 말 작성한 문건입니다. 2월 20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고성과 대포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잘 지적이 되었지만 무자격자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 인터뷰 등을 연계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번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뉴스였다는 의견 눈에 띄네요.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이번엔 2월 24일 뉴스데스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도내 3.1 만세 운동의 역사와 당시의 세세한 상황들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역사를 되돌아볼 시간을 준 점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코너와 내용이 같아서 뉴스를 위해 취재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불만의 글도 눈에 띕니다.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이어서 2월 26일엔 독립선언서 서해 전시회 소식 만나봤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두 60여 종. 10여 년에 걸쳐 각종 독립선언서를 붓글씨로 옮겨 쓴 전직 교육자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서 전시회를 열었다는 내용인데요. 전시된 작품을 하나하나 화면에 담아 서해가의 열정이 잘 표현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독립선언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줘 기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전시회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3월 둘째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2주의 뉴스데스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밀착형 뉴스를 발빠르게 잘 전달해 주어 좋았다는 의견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강릉시 주차장 부족 문제와 플라이 강원 면허 발급에 대한 기대, 동시 조합장 선거 과열 문제 등은 그동안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았던 연속 기획 보도로 제작돼 한층 더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 점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는 이곳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세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외부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월 5일과 6일, 7일, 사흘에 걸쳐 강릉시의 심각한 주차난과 원인, 대안을 기획 취재해서 전해주었는데요. 첫날엔 강릉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취재하였고 다음 날엔 왜 이렇게 주차 전쟁을 겪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획 취재 기사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먼저 원주와 강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 점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계획 단계부터 주차장 조성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강릉시의 행정을 날카롭게 꼬집어준 점도 의미 있었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기획 보도가 체계적이었고 기사 내용도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시 전체의 주차난 관련 보도가 아닌 일부 지역의 상황만을 집중 보도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강릉시의 공영 주차장 현황과 앞으로의 강릉시의 계획 등을 좀 더 자세히 짚어달라는 바람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다음은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6일 오전 강릉시청 입구입니다. 사상 처음 영동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차량 이부제가 실시됐습니다. 먼저 3월 11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날은 최근 영동 지역까지 확산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보도하며 차량 이부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동계올림픽 기간 차량 이부제 실시 때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미세먼지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이부제 실시를 독려하는 기사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실시되었던 전면적인 차량 이부제에도 감소폭이 고작 10%에서 16% 정도로 실질적인 감소치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환경연구사의 인터뷰를 들으면 당시의 기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그런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고 해 뉴스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아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도 한때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3월 1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 소식 함께했는데요. 강원랜드는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폐광 지역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 강원랜드와 비정규직 직원, 도의원 등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모두 담아 좋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는데요. 시청자들도 이들의 주장을 듣고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안인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대책특별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3월 20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강릉시의회가 특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부실하게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주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갈등이 여전함을 잘 보여주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언론의 존재 이유는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이들의 편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면 좋겠다는 바람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와서 구경 좀 해. 일로 나왔어. 왜 이거를 그냥 가져가기 놔두냐고 왜? 중장비가 양식장 폐기물을 쏟아내자 주민들이 폐기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에서 크고 작은 성면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1일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강릉시의회 발전소 특위가 민원 해결을 위한 절차 이행을 강릉시와 에코파워에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작업을 강행하며 주민과 충돌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전날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속해서 보도해 주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언론과 시청자들이 아닌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동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배후 지역인 동해시 송정동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환경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보내 항만으로 인한 먼지 피해를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석탄 부두에서 날아오는 3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동해시 동해안 인근 주민들이 먼지 공해를 호소하며 환경부에 제출한 민원이 해양수산부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거쳐 늘 같은 답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행정부가 민원 처리에 있어 얼마나 무기력한지 잘 설명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모습이 아쉽고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방송된 TV 시사 프로그램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에서 다룬 강릉 옥천 어린이집 폐원 사태.
3월 6일에 방송된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먼저 오프닝에서 시청자의 멘트에 공감을 표해 주셨는데요. 시청자의 피드백을 함께 전해주어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가늠케 했고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다짐이 가슴에 와 닿았다며 긍정적인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말쌈 플러스인 시간에 다루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이 진정한 공무 국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일침을 가한 점이 좋았고 무엇보다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강원 영동의 방향성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시청자의 피드백 창구가 그다지 많지 않고 각각의 방송이 아닌 통합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면 조금 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당사자가 직접 보고서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명시가 되어 있군요. 네. 이어서 3월 13일에 방송이 된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날은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가 출연해서 최근 환경부의 제동으로 발목 잡힌 동서 고속화 철도 문제를 좀 더 전문적, 다각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라는 게 뭔지 본인들도 이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을 국토부가 할 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해주는 건데 이분들은 하지만 출연한 지역 국회의원의 흥분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며 좀 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환경부 장관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협의 기관입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권력을 남용하고 직권을 남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방송된 토크 프로그램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월 19일에 방송이 된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날은 젊은 소리꾼 2명이 출연해 정선아리랑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방송 중에서 이날처럼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준 방송은 없었다며 작가진의 준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칭찬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B급 라디오 보라보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방송이 익숙하지 않은 출연자들도 대부분 어색하거나 긴장하는 모습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꺼내준다는 점이라며 진행자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잘 진행하기도 하지만 방송 전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일 거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선 아리랑의 현재 위치나 늘어나는 정선 아리랑의 가사 같은 부분 등 모르고 있던 정보도 알게 되어 반가웠고 소개, 체험, 홍보 등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잘 녹여준 좋은 방송이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행복 수집가 엘폰 D입니다. 즉석에서 바로 만든 행복 수집가. 이번 주 주제는 정말 덕후들. 진짜 수집을 정말 수집 광들을 정도가 됐고요. 5,000개, 15만 5,000개. 그리고 고전 프라모델이라고 80년대, 90년대 우리 문방구나 레트로. 왕구점에 가면은 있던 그 박스 그 그대로 그거 박스만요? 아니야. 박스하고 다 안에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만 팔던 500원짜리. 이어서 3월 12일에 방송된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날은 수집을 좋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프로그램 후반에 한 출연자가 인정하듯 한 사람만 주제에 걸맞고 한 사람은 조금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전체적으로 재미는 있었지만 주제에 걸맞는 방송은 못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 속엔 내가 보이지 않아.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도. 또 조성민 씨의 라이브는 음향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음정까지 틀려
준비된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피디님이 가수 특집 때는 당연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수집 특집에 형님이 나오신 게 약간 그 문제가 된 거죠. 무형과 유형의 사이. 근데 저한테 너무 힘이 됐어요. 진짜 이상해 좀 이상해요. 어떻게든 뭐 찍어 눌러보려고 해도. 이번 순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방송이 된 귀촌 프로그램 문지방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2월 18일에) 방송이 된 문지방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에 귀촌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인터뷰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도모하고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단순히 귀촌인들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쉽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코너 도입으로 지루함을 탈피하고자 한 점은 좋았으나 코너의 성격이 대부분 겹치고 있고 주제와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자칫 귀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더 주제나 상황을 많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번에 귀촌 부부의 리얼 시골 체험기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귀농한 군인 출신 약초 부부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는 장면이나 상황버섯을 손질하는 모습, 삼계탕을 끓이는 모습 등이 색다른 재미를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코너 브라보 귀촌 라이프에서는 평창군 봉산마을 귀촌인 곽유숙 이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양한 마을 사업을 펼치는 방실이 이장님의 일과 소개가 잘 이루어졌지만 이런 사업 소개를 너무 인터뷰 위주로 이어가다 보니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다며 실제 곽유숙 이장의 일과를 따라가 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적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맞아, 제가 인사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계셨다 그랬죠. 낙엽이고 풀기고 그런데. 이어서 방송이 된 문지방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날 귀촌 별곡에서는 출연자와 두 리포터의 호흡이 잘 맞아 보기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을 타야 했기에 약간은 위험해 보였지만 채취와 가공, 체험까지 골고루 잘 소개해 주었고 특히 약초들에 대한 설명이 좋았다는 의견 적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브라보 귀촌 라이프 시간에 출연한 출연자는 열정적인 모습이 나쁘지 않았지만 귀촌 고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지방의 두 코너는 귀촌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귀촌을 준비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고라니들이 이렇게 건드리면 줄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민 2 프로그램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방송이 된 MBC 강원 영동 특집 다큐멘터리 커피 바다를 담다를 다시 보면서 제작진과 시청자의 의견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방송이 된 특집 다큐멘터리 커피 바다를 담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먼저 시청자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진 다큐 한 편을 보고 나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이 든다며 칭찬의 글 올려주셨네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세상의 고달픈 바람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커피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해변엔 바다를 담은 커피 한 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원한 바다 풍경이 더해져야 하죠. 바다 보러 왔다가 우연히 커피향에 이끌려오는 사람, 처음부터 작정하고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 이유야 어찌됐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필수 코스입니다. 커피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강릉의 현 주소와
커피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 지역의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리는 과정 등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았고 포커스를 옮겨 전통 방식 그대로의 터키시 커피를 고집하는 터키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커피가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화면에 담았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기법으로 동해 바다의 비경을 잘 담아낸 점이 돋보였고 커피 추출 과정이나 생두가 익어가는 모습 등을 생동감 있게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노출시킨 점이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커피와 바다의 연관관계를 좀 더 짚어주지 못한 점, 해변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인터뷰에 좀 더 집중되지 못한 점 등 아쉬움을 꼽아주신 의견도 있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특집 다큐멘터리 커피 바다를 담다는 촬영에 도움을 준 커피 관계자들을 모시고 방송 전 시사회도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담당 연출은 기획 의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연출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의 커피를 왜 마시러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90% 이상이 커피 맛이 좋아서 온다기보다는 바다를 보러 왔다는 사람이 의외로 더 많았다는 거죠. 커피에 포함된 향기 성분이 약 850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850가지는 안 들어가지만 850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향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사회 자리에서 시청 소감을 물어봤는데요. 자세한 시청 소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다큐멘터리는 지식 정보 전달이 핵심이라고 보면 이번 다큐멘터리는 그것 외에 강릉의 어떤 그런 영상미, 강릉이라는 도시 갖고 있는 인프라를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커피와 커피 외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을 터치했던 점에서 연출하셨던 분의 어떤 철학이 담아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맥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커피 맛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터치는 서울 카페쇼 부분에 잠깐 언급이 되고 사이버적인 어떤 그런 점만 스마트적인 부분만 강조가 됐지 정작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나왔던 소개됐던 로스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 지금 외국에서는 안 쓰거든요. 커피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 근데 그 과제 부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정도도 언급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 그 커피거리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보고 지금 보는 사람들은 지금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 원래 이 자리에 이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맥을 짚어주지 않았나 이번 다큐를 통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커피를 강릉 커피 도시 역시 커피 도시 맞다 이렇게 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외국에도 이런 또 사례가 돼서 좀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역사는 터키부터 시작이 됐는데 커피의 산지도 좀 달았으면 산지에서 어떤 그런 커피의 공정 과정이라든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과정 그것도 좀 더 달아서 원주민들도 같이 나왔었으면 더 전체적으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봄철 강풍이 유명한데요. 이럴 땐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같은 작은 불씨 하나도 큰 산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더 이상 산불 피해 없이 안전한 봄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TV소개TV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